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순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빈집을 주거 공간은 물론 작가 공방이나 창업 공간으로 연결해주는 빈집 뱅크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돼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향동입니다. 오래된 빈집이 도심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빈집 옆으로 청년 작가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방치됐던 한옥이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릴레이로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작품을 여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시민들은 와서 문화를 즐기고 순천 구도심의 또 다른 빈 상가. 수년째 활용도를 찾지 못했던 상가 건물은 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아 3층을 쉐어하우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기 다 빠져나갔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다시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희 건물이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순천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빈집 뱅크제가 도입됐습니다. 빈집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이나 빈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 창작 공간이나 창업, 쉐어하우스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공공 목적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빈집이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은 900동이 넘지만 사유지인 빈집을 단순 철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 빈집도 줄이고 열린 창작 공간도 만드는 빈집 뱅크제가 자치단체마다 고민거리가 된 빈집 문제에 효율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 농어촌에서 생활체험을 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어 또는 귀촌에 관심 있는 타 지역 시도민 500여 명 가운데 6, 7%가 전남으로 주소를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94%가 귀농어 또는 귀촌 준비에 유익했고 프로그램 만족도와 마을 운영자 만족도도 각각 85%와 9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조직 내 갑질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광양시 지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는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발생 원인으로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와 가해자 처벌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4일간 진행됐으며 전체 공무원의 60%가 참여했습니다. 여름철 계곡 곳곳이 주말마다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성수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광양의 한 계곡은 수질 관리를 해야 하는 상수원인데 불구하고 모호한 관계 법령 때문에 피서객을 통제하지 못해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계곡, 목 좋은 자리마다 평상과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숙박시설도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오염원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수변구역입니다. 계곡 옆에 세워진 안내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수영이나 야영, 취사행위 등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에는 취사한 흔적으로 보이는 쓰레기도 나뒹굴고 물놀이를 위한 시설을 대여하는 곳도 많아 곳곳에 설치된 수변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분들이 많이 해와가지고 좋습니다. 고지한테 이양식들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버리는 찾아서 이제 지금 매일 청소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시설은 식품 접객업과 숙박업 등. 그런데 숙박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 미니멈업뿐입니다. 야영장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펜션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돼 숙박업이 아닙니다. 민박도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다 보면 농어촌 민박은 제외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민박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숙박업이라는 그
그 법에서는 제외가 돼요. 숙박업을 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유사업종은 가능한 모순적인 상황.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법이 지금 현실을 조금 못 따라가긴 해요. 못 따라가는데 그때 당시 2007년도에 최초에 만들 때 이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관광 숙박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계곡의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어호의 연도별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에 손 놓은 관계부처. 그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선모 센터장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 센터장은 10여 년간 활동했던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자원봉사단체 등록 여부로 인해 센터장 자격 논란이 더 이상 새로운 순천을 지향하는 시정의 발목 잡히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원봉사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당을 나가는 쪽에 서 있는데요. 분당이 현실화하고 정계 개편으로 이어진다면 호남 지역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옛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와 창당을 한 지 1년 5개월여 만에 다시 분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주장해온 10명의 반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라는 정치결사체를 따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탈당하기보다는 당내에서 동조 세력을 확대한 뒤 신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제3지대 신당을 발족을 시키겠다. 민평당 내에서 대한정치연대 결성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은 장병환, 천정배, 최경환 의원과 박지원, 윤영일, 이용조, 정인화 의원 등 광주 전남 의원 7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이들은 옛 국민의당 출신인 손금주, 이용호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과 박주선, 김동철, 주승영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과도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제3지대 창당이 지난번 총선 때처럼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파괴력 있는 인물을 새롭게 영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힘들 거라는 점에서 민평당 분당 움직임이 찻잔속 태풍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생각을 담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든 놀이터인데요. 눌리고 있는 학교 교실과 복도 등을 놀이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원하는 창의 놀이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끄럼틀과 그물 공간을 응용한 암벽 오르기, 위아래 공간에 만들어진 미로의 은밀한 쉼터, 어른과 아이들을 함께 동심에 적게 하는 골프장, 그리고 학교 교실 공간에서 시끄럽게 놀 수 있는 자유까지. 놀이의 주인공인 아이 자신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그림과 의견으로 직접 참여해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설계만 했던 게 이렇게 실제로 저렇게 구상도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어디든 놀이터로 이름 지어진 이 사업은 철호구산 어린이재단과 목포 교육청이 함께 추진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영광과 나주에 이어 세 번째, 도내 11개 시군 교육청의 치열한 공모를 거쳐 목포 도시형 놀이터로 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아이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가 또 반영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또 성취할 수 있다는 성취감도 얻을 수가 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학교 혁신에 이 같은 학생들을 위한
교실 공간 조성 사업을 주요 과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 당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온 지자체가 함께 나서 온 마을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요. 타 시군에서도 타 도에서도 지자체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기적의 놀이터 등 이와 관련된 놀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 당국과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 국가 아동 정책에도 학교 중심의 놀이혁신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학생 중심의 실내 놀이공간 혁신 사업은 학생들을 교육 수요자의 주체로 생각하는 변화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북상하는 장마전선과 태풍 때문에 세계 수영대회의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픈워터와 수구 등 야외에서 치러지는 종목은 경기 운영이나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상하는 태풍 다나스가 21일쯤에는 목포 서남 서쪽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일부터 시작하는 하이다이빙 경기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경기 불황기에 나타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이 발표한 광주 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한 34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31억 1,1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3억 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국지적으로 시간당 20mm 이상 세차게 쏟아질 수 있어서 우산이 있어야 안심이 되겠고요. 여기에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는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대비 2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나쁨 예보돼 있어서 먼지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고 있는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이 되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도 50에서 많게는 15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충청지방에도 10에서 40mm는 오겠습니다. 현재 태풍 다나스는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이동 중이고요. 주말 새 남해상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만 유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날씨였습니다.